이제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1교시 이론 강의 잘 들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나와요? 그렇죠. 원자와 분자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원자와 분자를 표현하는 원소 기호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토대로 그것을 응용해보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문제는 전체 11문제를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했으니까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게 뭐였죠? 원자, 그리고 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원소 기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원소 기호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원자의 개념과 관련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원자에 관한 설명에서는 3명의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턴의 원자설. 자, 그 중에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시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주장한 과학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은 물질을 쪼개다 보면 그 물질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어떤 입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턴은요, 모든 물질을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돌턴의 원자설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누구의 주장이 맞아요? 맞죠?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이 맞기는 한데,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굉장히 힘이 세요. 즉 파워풀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 때문에 뭐가 유행했어요? 중세시대에 연금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이거 뭐 여담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이 쪼개다 보면 결국 없어진다는 연속설을 주장했습니다. 맞죠? 니은!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자설을 주장했다. 자, 돌턴은 모든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맞는 보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 별로 안 어렵죠? 3명의 과학자 꼭 기억해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원자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원자라는 입자가 있다는 게 밝혀진 다음에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자, 원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인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되죠? 양성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원자핵은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의 중심부에 굉장히 작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원자핵이다.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원자핵은 차지하는 부피는 매우 조그맣지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가진다는 것. 중요합니다. 원자는 마이너스를 띤 전자와, 맞죠?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으로 구성이 된다. 맞나요? 자, 그래서 정답 모두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4번과 5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원자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성, 원자라는 것은 중성이다. 왜?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의 전하량과 마이너스를 띤 전자의 전하량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2번 문제에서 나왔던 이제 원자의 모습을 모형으로 이제 나타낸 거죠. 원자라는 녀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모형을 사용하긴 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원자핵이고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녀석이 바로 뭐다? 전자라는 녀석이죠.
얘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얼마? 9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는 한 개마다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곱하기 9를 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를 여러분들이 더하면 결국 얼마가 되죠? 정기적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 뭐다? 중성이라는 결론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쌤이 2번 풀이할 때 얘기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전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9개죠. 그래서 얘 틀렸고요. 여기 아직 덜 져줬었네. 자,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9이다. 매우 감사하게도 돼 있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여기 적혀 있어요.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 크다. 자, 여러분들 지금 원자의 전하량은 얼마? 플러스 9고 전자의 총 전하량은 얼마? 마이너스 9죠. 맞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하면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가 똑같잖아요. 그죠? 더 큰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기는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인 정답 몇 번? 3번이 되게 됩니다. 안 어렵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찍을게요. 사사사사사사. 자, 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모형으로 또 나타낸 거랍니다. 딱 보니까 원자 여기 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적어보겠습니다. 원자 핵. 전하가 플러스 6이죠. 맞죠? 자, 그리고 전자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제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을 더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0이 될 거고 원자는 뭐가 된다? 항상 중성으로 있는 거죠. 맞죠? 자, 원자핵이 가지는 전하량과 전자의 수를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원자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6. 자, 플러스 6 찾으면 되겠네요. 자, 전자의 수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래서 6, 6을 찾으면 되니까 2번. 엄청 쉽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엄청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주니까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자에서 분자로 넘어왔습니다. 분자란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로 누가 결합한 상태요? 맞아요. 원자로 구성이 되어진 녀석입니다. 다시 한번. 분자라는 녀석은 물질의 성질을 띤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 녀석은 뭐로 구성이 된다? 맞아요. 원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원자 분자,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분자라는 녀석은 원자로 구성이 된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여러분 조금 애매하죠? 맞죠? 기본 성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원자에 대한 정의에 가깝습니다.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자, 지금 2번과 4번이 비슷한 것 같지만 주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성질을 나타내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는 분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지막,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는 일산화탄소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인데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지만 개수가 다르죠. 그런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즉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 맞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러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또 모두 골라라고 했네요. 자, 연금술사의 원소 기호는 알파벳이다. 자, 연금술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비밀리에 연구하는 거는 누구만 알고 싶어? 자기만 알고 싶지. 그러니까 자기만 알도록 굉장히 비밀스러운
숫자와 그림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원소 기호가 알파벳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죠. 원소 기호의 모든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소 기호가 이제 몇 개 있을 거예요. 자, 앞에 거는 대문자인데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소문자죠. 그래서 모든 글자. 그래서 틀렸죠. 자, 오늘날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 기호를 사용한다. 맞죠? 베르셀리우스는 이제 원소를 알파벳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과학자입니다. 맞습니다. 자, 돌턴은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였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림이 조금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왜? 돌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고 원을 그리고 요 안에 어떤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썼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사용하기 편리했다면 베르셀리우스가 원소 기호를 제한할 필요가 없죠. 왜? 돌턴께 너무 사용하기 편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리게 되는 거네요. 자, 첫 글자가 같은 다른 원소가 있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하여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낸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이제 소문자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정답이 몇 번과 몇 번? 3번과 5번이 되게 되겠네요.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너무 쉽죠? 자, 원소 기호와 이름을 이렇게 짝 지은 것은 여러분들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 단순 암기니까. 자, 1번 C 누굽니까? 염소가 아니라 뭐죠? 탄소. C의 황이 아니라 뭐죠? 얘가 염소. 자, 니켈이 아니라 뭡니까? 나트륨이고요. 자, 이게 아니라 뭐죠? Fe는 철이겠죠. 그럼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1번부터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좀 외우시고 있으면 좋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이지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하시던 화학을 하시던 아니면 생물을 하시던 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원소는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번호 1번과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뭐 시험을 치든 일반적인 생활이든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서든 수능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자, 넘길게요. 8번입니다. 자, 분자식으로 모르는 거. 자, 그럼 분자식을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 녀석이 뭐야? 맞죠? 물의 분자식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봤을 때 분자의 종류를 알 수 있죠. H2O라는 게 물의 분자다.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다? 분자의 종류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뭡니까? H 원자 몇 개? 2개. 산소 원자 몇 개? 1개. 자, 즉 우리는 원자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원자의 수도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얘들은 몇 대 몇으로 항상 비교해요? 2대 1로 항상 개수비가 있겠죠. 이렇게 뭐도 알 수 있다? 원자의 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분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 원자의 수, 원자의 비. 자, 여기서 모르는 거. 그렇죠. 분자의 크기는 모릅니다. 하물며 저기 보기가 분자의 크기다, 원자의 크기다, 분자의 구조다, 원자의 구조다. 전부 다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알 수 없는 거는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9번과 10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자, 그림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쌤이 지금 적었어요. 자, 가를 보시면 H, 수소 원자가 몇 개? 2개. 산소 원자가 몇 개? 1개. 맞죠? 이 녀석은 뭡니까? 물이 되겠죠. 물 분자입니다. 두 번째, 질소 원자가 1개. 수소 원자가 몇 개? 3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NH3. 화장실에서 가면 많이 나는 냄새. 암모니아. 자, 그 다음에 다입니다. 탄소가 몇 개요? 1개. 수소가 몇 개요? 4개. 자, 이게 뭡니까? 메테인.
메테인이란 용어를 잘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들이 메탄가스 들어봤죠? 과거에는 메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케이? 자, 9번. 가와 나의 분자식으로 옳은 것은 저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H가 2개고 산소가 1개인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이 맞고 얘들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보면 2번하고 3번이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자, 지금 2번에 보기에 1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숫자 1은 표기법에서 생략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원소 기호, 원자식과 분자식을 적을 때 여러분들 숫자 1은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당연히 생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게 된다?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문제 너무 쉬운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자, 분자 모양 가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하네요. 자, 가라다는 쌤이 그림이 없으니까 글자로 좀 적었습니다. 자, 가는 물입니다. 자, 볼게요. 가는 물 분자고 산소 몇 개? 1개. 수소 원자 몇 개? 2개로 구성된다. 맞죠? 기억. 자, 1번은 맞습니다. 나는 암모니아 분자고 질소 원자 1개.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몇 개? 3개로 구성된다. 자, 그러면 2번도 맞네. 자, 다는 메테인. 메테인 분자고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로 구성이 된다니까 얘도 맞네요. 자, 나와 다는 분자식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뒤에 물질의 성질이 동일하다. 여러분들, 암모니아 기체와 자, 암모니아 분자와 메테인 분자가 서로 지금 다른데 이 둘이 성질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한 개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이게 그나마 조금 애매한데 보겠습니다. 가는 수소 2개, 산소 1개, 전체 몇 개? 원자 3개가 쓰였죠. 나는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 전체 몇 개가 쓰였어요? 4개. 다는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 전체 몇 개? 분자 1개를 이루는데 5개가 쓰였죠. 그래서 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다이다. 정확한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야.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분자가 뭐죠? 탄소 1개와 산소 2개로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어볼게요. 자, CO2. 자, 분자 몇 개? 자, CO2를 구성하자. 분자 몇 개입니까? 분자 1개죠. 맞지? 이 1개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몇 개야? 1개지. 산소 원자는 몇 개야? 그렇죠. 2개지. 자, 그럼 총 몇 개지?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자라는 CO2 분자 1개를 구성하는 원자는 전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 보니까 곱하기 얼마가 돼 있어요? 이런 분자가 3개가 있다는 거지. CO2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CO2, 여기도 CO2, 여기도 CO2.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곱하기 3을 해줬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그렇지. 똑똑하네. 3을 해주면 돼. 그럼 얘는 몇 개? 3개가 될 거고 얘는 몇 개? 6개가 될 거고 자, 얘도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 전체 총 9개가 될 거네. 맞나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자의 수는 몇 개이다? 자, 3개죠? 틀렸죠? 탄소 원자의 총수. 자, 원래 한 개의 분자를 이룰 때 1개가 필요했는데 분자가 3개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3개. 맞죠? 구성 원자의 종류는 탄소와 산소니까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2가지가 되겠고요. 분자 1개를 이루는 총 원자의 수는 몇 개였어요?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겠죠. 탄소 원자 1개와 자, 무슨 원자요? 산소 원자죠. 이게 틀렸죠.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 문제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파트가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파트 조금만 공부하면 돼.
원자의 개념, 분자의 개념, 그리고 얘들 표기하는 원소 기호의 표기법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제 잘 아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합니다. 조금만. 그렇죠?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